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1년 8월 14일 1교시 문제, 1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이제 문제 1번 기존에 주어진 그러니까 제공되는 템플릿 안에 있는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최적을 산출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 담기게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기출문제, 제공된 템플릿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제 이거 없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건 우리 인서트 명령 실행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타이틀 블럭, 저번 회차 거는 아마 기존 거에 다운로드 받으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이틀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타이틀 블럭조차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타이틀 블럭이 있는 상태의 템플릿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에 있는 링크 쪽에 있는 자료에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는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있겠죠. 넌차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연습은 항상 시험과 비슷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이 앞에 있는 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저거는 뭐 그냥 선택해서 지우는 게 다인 행위일 뿐이니까 뭐 저거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설마 이게 없다고 해서 헷갈려서 시험을 망쳤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연습할 땐 이거 없었는데 시험 땐 이게 있어서 저것 때문에 헷갈려서 망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저거 아니었어도 망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한 핑계는 대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는 없으면 실질적으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타이틀 블록 같은 경우는 그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그 타이틀 블록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안 했으면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헷갈려서 약간의 감점이 더 추가될 수는 뭐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자, 일단 얘는 당 선택하고 지워주는 게 다인 거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확대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 풀어볼 방식은 이제 저번에 플랫샷으로 변환해서 치수를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변환 안 하고 바로 이 상태로 치수를 확인하겠죠. 그렇게 되면, 늘상 저는 어디부터? 평면도부터. 왜? UCS를 바꾸지 않고 바로 치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DLI 해가지고, 치수를 기입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딱 했더니 106. 자, 여기가 컨트롤을 좀 더 키울까요? 자, 106. 그쵸. 여기는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ESC 눌러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반지름 치수. 자, 여기 반지름. 자, 요게, 24 맞죠? 근데 저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2-2-라는 건 여기 말고도 반대쪽도, 여기도 24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이 이게 R8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2- 그리고 자, 이쪽에 와서 자, 여기서 R8을 확인하면 AM 되겠죠. 둘 다 맞다인데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 치수는 기입돼 있지 않으나 이게 이상한데. 그쵸?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24 반지름 24 맞잖아요. 그럼 이 중심 위치 맞았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요 중심 근처까지 이 원의 중심 근처까지 와 있어. 그러면 뭐야? 기본적으로 생각해. 이 거리가 좀 더 긴데? 라는 걸 의심할 수 있고요. 그쵸? 그쵸?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뭐가 좀 이상하다. 좀 더 긴데. 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 치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라는 거죠. 어쨌든, 얘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확인했더니, 63이다. 이상한 게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치수상으로 이상한 게 없고 그림상으로 이상한 데가 한 군데 발견됐는데 그러면 뭐 이 이상한 건 딴 데서 치수 확인하다 보면 발견이 되겠죠. 어쨌든 자, 정면도로 넘어갈게요. 자, 정면도는 여기는 이제 넘어가려면 뭐예요? 화면 돌려야 되네. 화면 톱해서 이제 여기서 밑에 있는 화살표 딱 눌러 돌려줘.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려고 하면 치수 기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수 기입은 항상 무슨 평면? XY 평면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평면은 무슨 평면? XZ 평면이죠. 그러면 지금 SZ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실행해야 될 명령은 당연히 UCS, 그쵸? UCS 엔터 치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XY 평면이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은 뭐다? 여기서 뷰다, 뷰. 그래서 V, 엔터. 그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이 XY 평면으로 변경이 된다. 자, 이래놓고 뭐예요? DLI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자, 25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DLI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85고요. 그쵸? 자, 다 맞고, 그 다음에, DLI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원의 중심, 뭐 이 원의 중심인데 간혹가다 헷갈려가지고 요 선들 이렇게 있으니 이 선 가운데 있는 얘 선택하시는 분들 계신데 얘 아니에요. 얘 보시면 기호 뜨는 거 딱 보세요. 기호 뜨는 거 보면 저 뭐예요? 말은 뭐. 자, 그리고 이제 붙는 게 뭐예요? 4분점. 쿼드런츠가 나오죠? 4분점. 4분점. 요거 여기입니다. 여기고 중간에 있는 건 이 바깥에 있는 큰 원의 면을 좀 쪼개놓은 거예요. 공면을 좀 쪼개놓은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중심점은 여기다. 그렇죠? 여기 땅 찍으면 24. 그렇죠? 여기 맞단 얘기죠, 결국은. 그래 놓고 또 DLI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것도 65 맞단 얘기죠. 그리고 또 DLI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57. 이것도 맞단 얘기다. 자, 그리고 이제 C1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C10은 어떻게 확인해요? C10은 이제 요 점, 그다음에 요 점 찍고 요렇게 당겼을 때 10, 그다음에 요렇게 당겼을 때도 10. 자, 두 군데로 당겼을 때 두 군데다 10, 10 나왔다. 그러면 챔퍼 10이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DLI에서 이제 여기서, 그렇죠? 요 끝점에서 이제 이원의 중심점까지 쿼드런츠인데, 중심인데 왜 쿼드런츠인데, 중심 위에 있는 4분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이게 어차피 이게 중심까지예요. 37. 맞네요. 그쵸? 37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기입해 놓을게요, 좀. 여기서 이제 여기. 37. 요거 하나 기입해 놓고, 요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4분점까지 땅 하면 이제, 여기는 안 맞더라. 왜? 45. 30합니다. 뭐가 안 맞네요. 안 맞아. 일단은 이제 안 맞으니까 이건 이제 수정해야 된다. 12mm 정도 차이 나는데 수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DRA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R17. 그리고 당연히 얘도 R17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DAN. 자, 여기서, 여기, 땅 찍었더니, 109. 자, 109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각도가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수정해야 될 것, 지금 정면도의 치수상으로 보면 수정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그나마 쉬운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각도예요. 각도가 쉬운데,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수를 제가 하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이거 100이죠? 100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09예요. 109예요. 그러면 이제 각도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딜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를 중심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이 각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각이 만나는 점은 요 점이니까 요 점을 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각도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수직선, 여기 있는 수직선이든 여기 있는 수직선이든 여기 있는 수직선이든 어쨌든 그 수직선 사이에 이 각도는 102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각의 기준이 여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102도라는 얘기고, 어쨌든 7도가 각도가 더 커져야 돼요. 7도가. 커져야 되는 게 작아져야죠. 지금 109도가 나온 거니까. 7도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7도가 더 작아지려면 어딘가를 축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즉 여기 있는 요 상면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상면이 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여기입니다. 왜 거깁니까?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치수 확인할 때 25 맞았죠? 85 맞았어요. 즉, 이 점에, 요 바닥에서부터 요 위에 있는 점까지의 높이는 바뀌면 안 돼요. 즉,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의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면이 회전을 할 때, 지금 이 선을 축으로 회전하지 않으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은 무조건 바뀝니다. 제가 안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얘가 회전축일 때, 이 면을 회전시키는 회전축일 때밖에 안 바뀌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가 축이다. 저기가 축이고, 이제 이게 109도가 102도가 되려면 얘가, 지금 109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여기 각이 벌어져요. 벌어져서 109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에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가? 7도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대부분 강사들은 저기서 또 그럴 거예요. 테이퍼 페이스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죠. 저거는 테이퍼 페이스를 굳이 써야 될 상황이 아니다. 테이퍼 페이스를 자꾸 저렇게 응용을 하다 보니까 개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서 저는 저기 테이퍼 페이스 안 합니다. 테이퍼 페이스 써가지고 수정하는 방법을 보시려면 다른 강사분들이 찍은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거의 90% 정도는 저 상태에서 무조건 테이퍼 페이스 쓰세요.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자,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 면의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회전이에요. 그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테이퍼 페이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의 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라고 하냐, 인장축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각도로 나눠져 있는 그 면들, 분리되어 있는 이제 돌아가 있는 면들을 한꺼번에 이제 각들을 그 축을 기준으로 이제 변경을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게 테이퍼. 일반적으로 이제 구배, 이제 업종별로 보면 사출각, 구배각, 이제 흔히 구배각이라고 하는데 사출에 필요한 이제 구배각을 이제 결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테이퍼고 일반적인 이제 면의 회전은 로테이트입니다. 자, 어쨌든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엔터. 아이고, 저기 PDF에서 했네요. 솔리드 에디트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F. 그렇죠? 그다음에 로테이트니까 R. 엔터. 자, 그리고 면은 어르면 요 윗면. 자, 선택하고 그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축을 이제 정해줘야죠. 축을 정하는데 축 정할 때 이제 제가 분명히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회전 각을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시선하고 각을 맞추려면 첫 번째 찍는 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축을 지정할 때 점 두 개를 찍어서 선을 그려주는데 첫 번째 찍은 점을 두 번째 찍은 점에서 내가 바라보게 돼요. 두 번째가 내가 있는 위치고 첫 번째가 내가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선하고 맞추려면 여기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여기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이게 바뀌면은 시선 방향이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7도를 돌릴 건데 그게 맞으려면 저랑 똑같이 찍어야지. 만약에 반대로 찍으면 시계 방향으로 7도가 돼요. 원하는 각도로 맞추려면. 이게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7도니까 반시계 방향에 우리는 플러스 값으로 그냥 각도를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7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면서 각이 실적으로 요 수직선하고의 각은 준 거죠. 요렇게 102도가 됩니다. 102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리젠, R이 하고 톱 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여기 보면 각도가 바뀌어 있죠. 그쵸? 102도로 바뀌어 있더라. 자, 그래서 102도로 원하는 각도로 맞춰졌습니다. 요 값은 안 바뀐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저런 값들이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이제 치수 확인할 때 요렇게 기입했던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틀려진 데가 없으니까 틀린 것만 확인하겠다고 틀린 곳에 치수만 남겨놓는 편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변동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런 값들도 이렇게 기입한 채로 내비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되어야 되는 건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7은 맞고 45인데 12mm.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뒤쪽에 있는 요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12mm를 와야 돼요. 12mm.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원을 선택을 하자. 근데 이 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리드 에디트에서 어떤 형태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면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모서리 선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디를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적으로 형태적인 수정을 할 때 사용되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여지껏 쭉 CAT 1급 해보면 아시겠지만, 페이스, 면밖에 없어요. 무조건 면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원은 면이 없습니다. 면이 없는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보는 비주얼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비주얼 스타일 바꿔볼게요. vs 컨셉 이쪽에는 원이 면이 요 윗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하고 합쳐진 요 속이에요. 속에는 면이 없어요. 왜? 거기는 합쳐진다니까. 면은 요 표면에만 있지. 그럼 이 원을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 이 원 기둥의 이 측면입니다. 이 측면이에요. 옆에 있는 면. 이 면을 선택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원을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측면을 우리가 제어해 줘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지금 45 이게 더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 그림에서 대비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 있다라면 이쪽으로 12mm만큼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야 이 측면을 이쪽으로 12mm를 보내줘야 된다. 그럼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저건 이동되는 거잖아요. 면의 위치가 이동되는 거니까 무브밖에 안 되죠. 저게 옵셋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건 선택 없죠. 솔리드 에디트의 페이스에 무브가 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그렇죠? 그 다음에 F 면, 그 다음에 이동 M 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를 선택하는데 이제 요 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자, 빈 곳을 찍고 자, 직교 F8을 킨 다음에 자, 이쪽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우스를 쭉 당겨 놓고 1, 2. 그렇죠? 1, 2를 하고 그다음에 엔터. 하면 뭔가 이동이 된 것 같아요. 이동이 된 것 같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RE 하고 그다음에 톱에서 딱 바라보면 화면을 이렇게 돌릴게요. 딱 해서 이제 요 치수를 딱 보면 안 바뀌었습니다. 12mm 적용했는데 그대로 45야. 그러면 내가 12mm 한 게 명령이 실행이 안 되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저한테 손 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선생님, 명령 실행했는데 명령이 안 먹혀요. 이 캐드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명령 먹혔어요. 먹혔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확인했냐면 얘만 확인했어요. 얘도 확인해야지. 제가 그래서 여기 일부러 기입해서 제가 기입해서 놔두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예측했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위에서 아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딱 보고 느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지금 이제 얘가 뭐냐면 이 측면에 있는 이 원면은 이 지금 경사로 돼 있는 원통면이에요. 얘를 건드리면 얘만 가지 않아요. 원이 요 뒤쪽에 있는 원 여기서 보면 요 뒤쪽에 있는 원 하나만 선택되는 거냐 아니야 이 면은 이 원도 딱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 개의 원이 다 같이 갈 겁니다. 다 같이 갈 거니까 두 원이 떨어진 이 거리는 수정이 안 돼요. 안 되고 두 개가 다 갔으니까 결국은 37에서 12가 빠져가지고 25가 되는 거죠. 선생님 작업 취소해야겠네요. 아니 취소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25, 45 더하면 얼마예요? 70이죠. 37, 33 더하면 얼마예요? 70이죠. 즉 뒤쪽에 있는 원의 위치는 맞았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있는 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측면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원만 앞에 있는 원만을 가지고 이 거리를 맞춰줘야 되는구나. 즉 그때는 이제 이 측면에 있는 이 원통면을 선택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신에 앞에 있는 원은 뭐예요? 이 원이 그려져 있는 이 평면은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면이니까. 아예 이 원이 그려진 면이 면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이 면을 선택할 수 있죠. 저 면을 선택해서 제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얘가 25로 바뀌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게 제가 12mm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앞에 있는 원의 중심이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와서 이제는 이 중심을 이쪽으로 12mm를 보내야 돼. 자, 근데 이 위에 면만 제어해야 되니까 선택되는 건 이 원이 그려져 있는 이 면을 선택해야 돼. 이 면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12mm를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명히 솔리드 에디트의 무브를 똑같이 할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솔리드 에디트 하고 그 다음에 F 한 다음에 M 한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면을 딱 클릭. 제가 이래서 컨셉으로 작업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잘못 선택되죠? 이게 이 컨셉으로 바꿨을 때 이거 잘못 선택되면 화면 좀 돌려가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해봐야 돼. 선택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자, 그리고는 빈 곳을 찍고 X축 방향으로 직교 켜져 있죠. 쭉 당겨서 자, 이제 제가 10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10이라고 입력하는데 자, 지금 12까지 제가 키보드로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만 치면 딱 입력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중해서 화면을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엔터.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여기 45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는 치수가 안 바뀌었나? 그거는 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타켓으로 한 치수가 안 바뀌고 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낀 건데 변화가 있었는데 못 느낀 건데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선생님 제가 12mm 무브 12mm라는 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는 있는데 바뀌진 않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러겠죠. 저 선생님 좀 무슨 막말하는 거야? 나랑 지금 말장난해?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스, 면에 이제 무브,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원 형태로 있는 면이니까 이 원이 그 원 형태로 있는 면만 저면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는 그게 아니라 저 원이 그려져 있는 저 평면이 연장된 전체 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전체 면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원이 형상이 있는 부분만 아니라 저 형상이 없는 모든 저 원이 그려져 있는 동일한 평면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원이 그려진 면을 잡고 X축이든 Y축이든 어디로 움직여도 그 면은 그 면이야. 같은 면이야. 같은 위치에 있는 평면이야. 바뀔 리가 없어. 평면을 가지고 무브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 또는 이제 뭐 대각 방향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각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유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페이스의 무브로 이 면을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면 이 평면을 아예 평평한 평면을 이 측면은 선생님 측면은 움직였잖아요. 측면은 곡면이잖아요. 곡면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을 움직일 때는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려면 이 평면에서 이 방향 평면에 속하는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아무런 변화도 유도하지 못해요. 그대로야. 고스란히야. 단지 이 평면의 직각 방향 축으로 이동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예로 이제 제가 움직여 보면은 자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면 또 선택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찍고 요번엔 이쪽 방향으로 제가 당길게요. 여기다 제가 한 30 입력할까요? 30. 이렇게 볼까요? 보이셨나요? 네, 바뀌죠. 위치도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때 이 길이도 바뀐다. 그쵸. 우리는 이제 저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가 늘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제발 원리 좀 이해하고 하세요.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 명령인지, 어떻게 동작되는 명령인지 원리를 이해하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원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 원의 평면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당겨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전체, 요 끝까지 전체 거리는 맞췄으니, 그럼 이 거리를 맞추는데, 자, 우측면도에 어떤 이 위치를 맞추는데 상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원의 끝이 있는 요 면, 요 면을 앞뒤로 우리가 움직여서
요 위치가 맞춰지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재밌어요. 치수가 33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33, 33,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3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겠죠. 자, 이 거리가 3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원이 갖고 있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가 33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은 얼마일까요? 45도. 대놓고 나왔네요. 즉 이제 여기서 이 치수를 측정을 안 해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측면도 가서 이제 요 거리를 재보면 45가 나올 거예요. 자, 얘를 뒤로 12mm를 빼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뒤로 12mm를 빼잖아요. 빼면 요게 37로 바뀔 거고 이게 45에 33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딱 요거 치수를 확인할 때 요게 느껴졌어요. 아! 저렇게 되겠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고 이제 여기 치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치수는 기입된 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으로 갈게요. 우측면 라이트. 자, 화면 이렇게 돌리고 똑같이 돌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UCS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UCS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딱 내가 XY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V 엔터 해서 바꿔줄 겁니다. 솔리드 에디팅 상태네요. 명령이 아직. 자, 다시 한번 UCS 그 다음에 V 엔터. 자, 그래서 지금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치수기 들어가야겠죠.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높이가 35입니다. 그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여기 중심 4분점 찍으면 되겠죠. 22입니다. 요건 맞아요. 그렇죠? 요건 맞으니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I 3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요 끝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45. 제가 얘기했죠. 이거 45 나올 거라고. 100% 45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측면대에서 다른 치수는 이제 저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면도 쪽에서 이제 두 군데 수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치수를 맞춰주는 개념으로 하면 3개예요, 3개. 우리가 이제 그때 4월 달 거 한참 어려울 때 거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문제 이제 수정해야 될 곳 3군데로 이제 제한을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3군데로 맞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제한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개념이면 이 문제는 치수 수정이 2군데로 와야 돼요. 왜냐면 저거 세트로 묶이는 개념이거든요. 저거는 세트로 묶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거를 3개로 이 문제는 수정해야 될 곳이 2군데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늘상 재밌게 생각하죠. 자꾸 문제가 어려워져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얄미울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여러분들한테는 해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돈을 날리고 아무도 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격증 시험 보느라 돈을 날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는 그딴 자격증 취급 안 해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자격증 따는 건 취직을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격증 시험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원론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자격증 시험은 합격하지 말라 그래도 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면을 뒤로 12mm를 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면을 뒤로 12mm를 미는데 이면은 아까 이제 솔리드 무브를 얘기했는데 저걸 이제 그냥 저 평면을 뒤로 미는 개념이니까 무브 말고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뭐요? 옵셋.
옵셋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브 12mm 하나, 옵셋 12mm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를 이거 잘못 쳤네요. 오타 났네요. 솔리드 에디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ve M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면을 찍을게요. 또 잘못 선택되죠. 이래서 정말 싫어요. 자, 앞에 있는 면을 찍을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찍고, 요 뒤쪽으로 12mm.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33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제 제가 말한 대로 37에 33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이에요. 문제는 저 부분. 저 부분만 해결되는 건 되는 거였어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시 45에 45인 상태로 돌아왔는데, 요게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F에 옵셋으로 가능합니다. 옵셋으로 가능해요. 옵셋하고 이제 요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또 이상하게 선택되죠. 화면 좀 돌려서 이렇게. 이거 또 그래도 이렇게 선택되네요. 좀 위치로 옮겨서 할까요? 위치로 옮겨도 똑같네요. 제대로 선택됐네요.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번에 12mm 적용하는데 대신에 이제 형상이 이거는 이제 파먹는 거예요.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파먹는 형태니까 옵셋에서 형상을 파먹을 때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2mm라고 입력을 해야겠죠. 자, 이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톱. 자, 가면 33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보시면 37에 33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수정이 끝난다. 저는 이제 저 부분이 저렇게 엮여 있어서 저거 말고 이제 수정해야 될 곳이 한 군데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치수기 입한 건 다 지울게요. 원하는 수정에 치수값 다 맞췄으니까 좀 아쉽네요.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치수가 어떻게 보면 링크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변화의 값이 한 군데만 딱 바꿨을 때 딱 맞춰지지 않으니까는 그 내 원하는 치수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치수가 안 먹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서로 이제 치수가 연결돼 있는 그 연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정답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을 띄워놓고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당연히 VOLUME 볼륨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자, 확인하면 799-765-8400 그 다음에 799-765-8400 정확하게 맞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번 문제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 풀이는 이번에 좀 설명이 길어서 30분을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